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못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자, 오늘부터는 단원별 문제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단원별 문제가 대략 한 160문제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뒤에 또 종합적인 문제가 또 들어갈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면 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이 벌써 이거 하게 됐다는 얘기, 시험이 임박했다는 얘기죠. 그죠? 많지 않아요. 지금 벌써 2월이 왔으니까 국가직, 지방직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하나씩 풉니다. 단원별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역사 학습의 목적 부분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 사실은 무엇일까요?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가 사실과 여금 말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의 역사,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인 것,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들은 사실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보통 이걸 랑케가 주장했다. 이걸 보통 랑케 사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의 역사. 자,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역사를 기록하자. 이걸 기록의 역사라죠. 모든 걸 다 기록할 수는 없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거. 누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닌 게 아니라 역사가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역사가가 판단하는 것을 기록의 역사라 한다. 주로 이제 콜링우드 여기는 그다음에 E.H. 카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강조했던 내용 중이다. 특히 E.H. 카가 되게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에 가장 중요하게 단어가 나온 거 있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를 단정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록의 역사이다. 가치가 판단되는 것들. 혹시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갔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어요. 단 문제는 여러분 공부하는 도중에 이에치카, 콜링우드, 랑케 이런 인물들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걸 살짝 제가 암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이란 게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전부 다 뭐야? 기록의 역사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역사학자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뭐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투리로 사실이란 게 하나 잡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먼저 풀어봅니다. 1번. 자, 지금 하는 것은 랑케 사관이니까 사실로서 역사를 골라내는 거겠죠? 자, 고인돌은 족장의 정치 권력, 경제를 의미한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고인돌은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라서? 족장의 정치 권력, 경제를 의미한다.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치 있는 걸 판단하는 거, 기록의 역사가 돼야 되겠지. 두 번째 질문.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 일에 대하여 자문하는 걸 이를 기인제도로 한다. 네,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인제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팩트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사 사실만.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있는 사실만 그대로 기록하니까. 세 번째.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조선 역사상 일천일 제일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잠깐 빠뜨렸는데 여기 신채호 선생 넣으면 되죠, 이게? 네. 신채호 선생 얘기했잖아요. 묘청에 우리 보통 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묘청의 난이라고. 근데 묘청의 난이 아니라 어떻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으로 넓게 평가했다. 신채호 선생이. 역사가가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 이 당시 신채호 선생은 역사가이자 교육가이자 독립운동가이자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기존의 묘청의 난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계기가 신채호 선생이다. 당연히 기록의 역사가 돼야 되겠죠. 네 번째, 서인의 예교는 다분히 전화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네. 서인들은 사대주의를 표방하죠. 네. 당연히 어떻게? 전화주의죠. 중화미국, 중국을 존경하는 전화주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역사가 판단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갑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10% 미만이야. 20문제 중에서 나온다면. 그런데 나온다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거는 두 개를 한 번씩 잡아보는 거예요. 사실과 기록을 잡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사실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 근엄 후적하며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아니하였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고 배를 채우기도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을 하기를 좋아했다. 삼국지 동요이죠. 이건 중국 역사가들이 평가하게 됐다. 즉 부여는 긍정적인 부분, 고구려는 비판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주관적이죠. 네.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기록으로 역사가 돼야 되겠죠. 기록으로 역사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를 본기 세 가지 열전 연표로 나누었다. 정확합니다. 네. 기전체 양식의 출발점을 사마천의 사기로 보고 있는 팩트이기도 합니다. 사실로 역사입니다. 두 번째, 고구려에서 원조가 남하하여 하남 이래성의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정하였다. 맞죠? 또 혹시 여기 추가하자면 비류를 추가하면 되겠지. 원조와 비류가 있는데 원조는 하남 이래성에다가 백제를 건국하게 되었다. 비류는 인천 미추홀구에 미추홀에 새로운 백제를 건국했다. 이걸 일명 비류백제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비류백제를 건국해서 얼마 가지 않아 폐망하게 되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한성백제하고요, 비류백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비류백제, 한성백제, 하남 이래성백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 됐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들이 되게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몽골의 침입으로 대장경판과 항룡사 구축 목탑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됐습니다. 맞죠? 네, 몽골 침략 때 우리 문화재의 유실이 되게 컸다. 팩트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역사입니다. 4번, 조선 건국초 김종서 등이 편찬한 고려사는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다. 역사가 평가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부정적이다. 고려산 우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역사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록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문제 3번 갈게요. 자, 이제 선사시대로 넘어갑니다.
솔직히 앞부분은 좀 쉬워요. 네,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다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정작 중요한 부분은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데요. 어찌든 간에 그래도 풀어야 돼요. 선후관계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3번 밑줄진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시대의 항해도 봉산 집단요, 평양에 남경유에서 타나든 좁쌀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잡곡류 경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제 수업 시간에 자꾸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암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이거 봐요. 봉산의 집단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는 우리 선사시를 대표하는 신석기를 대표합니다. 탄화, 불에 걸렸다는 얘기죠.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신석기를 골라내는 거죠. 봉평, 신탄조 이렇게 해서 암기해버리세요. 네. 신석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거 골라봅니다. 1번 간석기를 사용. 간석기 봅시다. 구석기와 신석기 이렇게 보시죠. 이건 뗀석기라고 하고 이건 간석기라고 하죠. 돌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커다란 바위에서 이만큼 떼었었다. 구석기, 뗀석기. 뗀 부분을 이렇게 갈아서 사용했다. 간석기. 일자 맞죠? 네.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바닥에 움집을 지었다.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중앙에 하덕을 놓고 이렇게 불을 뗄 수 있는 것들. 입구, 그죠? 저온 창고,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다 저온 창고를 만들었다. 보관 창고를 만들었다. 이거 갖다 뭐예요? 원형 또는 방형이라고 하더라.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살짝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원형 또는 방향. 신석기를 대표하는 움집 형태입니다. 움집의 형태입니다. 청동기도 마찬가지죠. 움집이죠. 꼭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집의 규모가 커지죠. 왜? 청동기는 뭐예요? 계급이 등장하잖아요. 왜 등장할까요?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니까 부의 차이가 나타나고 권력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렇게 꼭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걸 장방형이라고 하죠. 길어졌죠. 장방형. 이건 정사각형의 반면 이건 직사각형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직사각형 모습. 여기는 정사각형의 모습. 좀 달라지죠. 하덕이 어때요? 이제 한쪽 면으로 이렇게 달라졌죠. 그 다음에 저장 창고가 밖으로 돌출됩니다. 네. 밖으로 외부로 돌출되기 시작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자, 문제 풀어봅니다. 간석기를 사용하였고 갈아서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 원형 방향의 모양의 바닥에 움집을 살았다. 당연히 답은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질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산물의 분배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다는 얘기, 사유재산이 있다는 얘기, 청동기를 의미하는 거죠. 계급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 제시문의 유적지에서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아슐리안 주목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슐리안의 주목도끼. 틀렸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이거 틀렸죠. 철기시대니까 다 틀렸습니다. 다음은 1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4번요. 다음 내용의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 그들은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고 물어보죠. 네. 오다가다 막집, 바위 그늘, 동굴, 구석견들의 모습이죠. 네.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공주 석장리 등 강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네, 공주 석장리는 구석기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뒤가 좀 틀릴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고기잡이와 밭농사를 하게 됐다. 구석기들은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죠. 농경 시작은 신석기로 가야 됩니다. 신석기에서도 후반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농경 시작이 신석기 전기입니까 후기입니까 물어보죠. 뭐예요? 조피 수수가, 예, 시작되죠. 신석기 시대. 청동기가 되면 어떠죠? 벼농사가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밭농사의 콩까지 나타나셔죠. 글쎄요. 얼마나 세밀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 같이 공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신석기. 세 번째,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금굴은 초기 유적지로 판명됐습니다. 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금굴이죠. 가장 올드하다. 대략 70만 전이다. 우리 역사 구석기 가장 오래된 단양 금굴 유적지에 대한 얘기. 구석기에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매년. 1년 걸려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단양 금굴입니다. 작년에도 나왔고요. 4번 주먹토끼. 주먹토끼. 구석기시를 대표하죠.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토기를 대표합니다. 구석기를 물어보기 민무늬 토기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민무늬 토기도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이름 민무늬가 있고 그냥 민무늬 토기가 있죠. 구분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네. 시험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말장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틀린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으로 갈게요. 문제 5번. 자, 다음 유적지와 관련된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 강원도 양양 오산리, 사람 얼굴 조각상. 양양 오산님이 들었습니다.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집터라든가 집터가 발견됐고요. 신석기니까. 그 다음에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등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름 민무늬, 덧무늬 토기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동삼동 조개더미와 조개더미 가면이 발견되었고 뿐만 아니라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통상 여기서 발견된 토기들은 빗살무늬 토기들은 첨저형입니다. 네. 네. 밑부분이 뾰족할 첨자를 써서 첨저형 빗살무늬 토기들이 주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환경 고산리, 대표적인 신석기, 이름 민무늬 토기 발견되었다.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옥 귀걸이 등 장신구, 대표는 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회상으로 옳은 것 보겠습니다. 1번 가락바퀴와 뼈 바늘을 만들어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다. 네. 평남 온천 궁산리 유적지를 얘기합니다. 공산리 유적지에서 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옷이나 그물 등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신석기입니다. 네. 여기 좀 올라가죠, 난이도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 교재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평남 온천 궁산리 유적지는 우리 교재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 조금 심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빈틈없이 잡아야 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답은 1번. 두 번째, 한자의 전례 붓이 발견되었다. 우리 철기를 대표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암기를 하나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들 얘기하겠습니다. 명철이하고 한철이, 이름이 좀 특이한 널철이 이렇게. 뒤에는 다 철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철기는 우리가 중국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아셨죠? 자, 명도전 봅니다. 명도전. 칼도자가 들어가 있죠. 칼의 모습인데 화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오수전, 한나라 것. 발량전, 진나라 화폐가 우리나라에 발견되더라. 명도전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발견됐던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다. 즉 조시기에 철기시기 우리나라에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이 발견되더라. 요거 시대로 본다면 우리는 어느 시대예요? 구체적으로? 즉 고조선과 관련된 중국의 무역에 관계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중국의 한자 문화권이 편입되더라. 우리 한자가 들어오더라. 작년에 7급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한자가 들어온 게 뭐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붓이 발견됐다. 붓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진과가 발견되기도 했다. 진과. 진나라 시대에 창과요. 창자예요. 저를 이제 꺽쇠라고 보통 얘기하죠. 중국 애들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우리는 이 창과자인데 이게 창이란 말이죠. 우리 잘 봐봐. 선생님 잘 봐봐. 이게 창이라면 우리는 창의 기능 보통 찌르는 용도로 쓴단 말이야. 길다란 창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애들의 이 꺽쇠는 상대방의 목을 걸어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목 날아가는 거예요. 더 잔인하지. 그죠? 네. 요거 봐. 경상남도 창원시 다오리 유적지예요. 동네인가 다 알아야 됩니까? 예. 재작년 7급 문제 이거 나왔잖아요. 경상남도 창원시 다오리 땡땡이 땡땡이 사지선답이 맞죠. 다오리를 정확하게 아는지 물어봤잖아요. 네.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틀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암기하고 계시니까 이 정도는.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집 주소 외우지 말라고. 선생님도 안 외워. 왜? 몰라서. 외우기도 귀찮고. 왜 안 외웁니까?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것만 외웁니다. 선생님이 왜 돈 되는 거고 강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외워서 어떻게 문제 풀면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돈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하잖아요. 혹시 통장번호 외우세요? 천재야. 통장번호 외우면. 통장번호 외우세요? 집에 비밀번호 외우시죠? 예. 바보 같은 얘기는 저는 가끔 집에 갈 때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집 비밀번호를 몰라요. 까먹었어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가끔 그러거든요. 어떡하지? 비밀번호 생각이 안 나지? 어떻게 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니, 가끔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입구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하나 있고 또 내 아파트 도로에 또 비밀번호 얻다 보니까 두 개가 막 섞이는 거야. 아이씨,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가. 에이, 모르겠다고. 일단 가요. 정 생각이 안 나면 사람 들어갈 때도 기다려. 밖에서. 아, 그럼 살짝 들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왜 계세요? 예, 모른 척. 예, 이렇게 들어가. 그런 경우도 가끔. 어떤 경우는 가끔 요 손이 기억하는 경우가 가끔 존재해요. 네, 천만다행. 손이 기억. 이건 기억 못하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예. 돈 안 되는 거 외우지 말라고. 우리 공무시험 준비하면서 돈 되는 것만 외우라고. 네, 집 번호, 비밀번호, 통장 번호 뭐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네. 아셨죠? 자, 여기서 갑니다. 세 번째, 통영의 상로대도와 홍천의 화거리 등도 관련 유적지다. 그 중석기인데요. 네, 보세요.
중석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 이걸 중석기라 불러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신석기 청동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중석기가 있으면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건 틀린 주문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말장난이에요. 네. 여기 동네 특이합니다. 여기는. 네. 보통 땡땡리로 끝나는데 보통 네 글자로 끝나는 동네 전부 다 중석기 시대예요. 통영의 상로대도, 홍천의 하화길이 전부 다 네 글자 땡땡땡리로 끝난다고요. 그래서 주세 동네 이름 외우지 말라고 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네 개의 동네 이름이 나오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글자 중석기 잡으시면 돼요. 4번 비파형 동검 등을 사용했다. 당연히 청동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으로 봅니다. 다음 유무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 양양오산이 또 나왔습니다. 양양오산의 신석기죠. 흙으로 빚은 만든 얼굴, 토제 안면상. 옹진소야도에서 옹진소야도 발견된 조개껍데기 가면 일명 폐면. 옹진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옹진반도, 소야도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 가면 일명 폐명, 다 신석기에 관련 대표적인 예술품들입니다. 자, 봅시다. 거대한 무덤인 고인돌이 조성되었다. 청동기. 혈연의 바탕을 둔 시족을 기본 구성합니다. 혈연을 둔 시족사에 구석기, 신석기 할 때 여기 시족사입니다. 네, 같은 성씨끼리만 사는 거죠. 네. 같은 성씨끼리만 사는. 단 같은 성씨끼리 살았을 문제점 뭐죠? 같은 성씨 살면 나타난 문제, 남녀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 뭐 근친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대신에 신석기인들은 특이하게도 다른 족속과 결혼하게 되다 조개혼의 풍습을 가지고 있더라. 됐죠? 이게 시족사회다.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넘어갈 때 그 대표적인 게 우리도 알다시피 동해하고 옥저란 동네가 있어요. 그죠? 네. 동해가 똑같이 시족사회 유수히 보이더라. 여기도 조개혼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 불러요? 네. 시족사회 조개혼이 동해의 조개혼으로 넘어간다. 동해에는 시족사회의 유습이 보인다, 풍습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조개혼 때문에. 이걸 잘 잡으셔야 돼. 하나만 달랑달랑 외울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같은 성씨기 사면 어떻게 근친혼이 염려되잖아요. 예.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 우리 가끔 고속도로 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동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야생 뭐가 지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글자 보이는 거 보셨나요? 고속도로 상에? 본 적 있어요? 아니면 한 곳에 딱 가둬놓으면 근친교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이 이동해야만이. 그죠? 쉽게 해서 우리 사람을 치면 조개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중간에 지방 국도를 뚝뚝 뚫었을 경우에 동물 통로가 막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에 도로에다 어떻게 야생 동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가끔 글귀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씨, 본 적이 없어, 이 친구들은. 도대체 지방 국도든 고속도로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예, 있어요. 가보다 보면 있어요. 왜 있지? 요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비파형 동급을 사용했다. 당연히 청동기. 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 6번 풀고 있죠? 착각했습니다. 거대한 무덤인 고인돌, 청동기, 혈연 단위를 바탕으로 둔 시족사회를 구성되어 신석기네요. 반달돌칼을 이용하였다. 청동기, 반달돌칼, 청동기. 반달돌칼에 부여하는 의미 뭐죠? 변홍사. 반달돌칼에 대한 변홍사를 의미한다. 반달돌파. 이게 보름달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게, 그죠? 기본적인 보름달이잖아. 이걸 잘라보세요. 이렇게. 그럼 잘라볼게요.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멍 이렇게 뚫어보자, 이렇게. 그다음에 동물의 가죽을 이렇게 이용하죠. 손을 집어넣어보자고. 칼의 기능이 된다는 얘기죠. 달의 반달 모양이고 돌로 만든 칼이다. 한자 표현은 이렇게 쓰죠. 바늘형 석도라고 하죠. 이런 용어 요즘 쓰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선생님이 썼던 용어들인데 예전에는 요거 썼지, 요즘엔 다 우리 한글화되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변홍사 관련돼 있다. 반월형, 반달, 돌칼, 변홍사입니다. 4번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철기시대입니다. 당연히. 농기구 한번 정리할게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야. 되게 새로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농기구의 발전사 보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한번 대답해봐. 구석기에 무슨 농기구를 썼을까요? 응? 응? 안 들려. 크게 해줘. 뗀석기? 본인이 구석기에 농사 지은 적 있다고 생각해? 그럼 함정이야. 선생님 물어본 이유가 거기 있어. 그럼 구석기에 농기구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아니 수렵, 어로, 채집이잖아. 돌아다니잖아. 무슨 농사를 지어? 없어. 신석기 대답해봐. 간석기? 끝이야? 네. 좀 우리 유식해져 보자고.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돌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간석기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청동기의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함정이야. 또 함정이 또 빠졌어. 여기도 마찬가지. 목기와 석기야. 청동기 발전이 있겠지? 철기 발전이 있겠지? 그게 뭐야? 이게 철제 무기야. 그럼 어떨까? 농경의 발전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발전이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구분합시다. 아셨죠?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왜냐,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거 틀린다는 겁니다. 순간 착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 물어볼 때는 뭔가 있을 거야. 됐죠? 넘겨가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7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시대 생활을 옳은 것. 자, 봐봐요. 다 읽지 말아봐요. 너무 길어서. 시간 전략해봐요.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아는 단어 찾아볼까요? 구릉, 밑줄거 구릉, 언덕이란 뜻이야. 사람들이 언덕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야. 왜냐면 신석기 가장 큰 문제점이 강가나 바닷가에서 살았거든. 먹이 활동 편하게끔. 근데 홍수라든가 태풍이 불어오면 어떡해? 밤새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생명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구릉지가 나오면 일단 청동기야. 언덕부자야. 언덕부자. 언덕에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 좀 더 안전한 것에. 그 다음 볼까요? 두째 줄. 집의 모양이 방향, 장방향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신석기. 계급사회에 잉여 생산물이 등장했다. 방향에서 이렇게 장방향으로 바뀌어가더라. 계급사회에 등장하더라. 청동기를 의미하죠.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우리 집에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어떡해? 10평짜리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주택이. 부족하면 원룸에서 조그만 데서 하나 살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 여유에서 20평, 30평, 40평, 50평, 60평, 70평 쭉 커지겠죠. 집의 규모가. 꼭 같아요. 그래서 청동기를 리피합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시대는 철기로 농기를 제작하였다. 철기 시대가였죠. 철기 시대. 아직 지배, 피지배 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였다. 우리 알다시피, 여기 봐. 청동기가 되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고. 잉여 생산물이 있다는 얘기는 계급사회로 진급에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계급사회로 변화갔다는 얘기죠. 네. 구석기 신사의
신석기가 계급이 아직 존재하지 않죠. 부산 동삼동, 조개더미, 제주 환경 고산리,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 4번 조보리콩, 수수, 밭농사 중심이었고 일부 저습지, 청동기 후기에 벼농사가 제작되었다. 답은 4번. 답은 4번. 문제 8번. 문제 8번 가볼게요. 다음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의 사실로 옳은 것. 창원 다오리 유적지에 붓이 발견되었다. 중국 앞에 오수전, 명도전, 발량전이 출토되었다. 아까 했던 거죠? 어디예요? 철기시대를 대표하는 거. 명철, 한철, 널철 그대로 나왔죠? 명도전, 한자, 널, 무덤 등이 등장했다. 자, 이세 사실로 옳은 거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주거지가 하천이나 바닷가에서 구릉지로 왔다. 이건 1번 지문 뭐야? 청동기를 대표하니까 기억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 춘천 율무늬 유적에서 아궁이와 부뚜막이 발견되었습니다. 춘천 율무늬는 대표적인 철기입니다. 일반 우리 교재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문제입니다. 율무늬, 철기를 대표하는 춘천의 율무늬. 세 번째,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철기시대. 그렇죠. 중국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뭐죠? 명도전. 또 뭐예요? 오수전, 발량전. 중국의 화폐가 발견된다는 얘기는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합니다. 출입구 시설이 붙은 엿자형 주거가 등장했다. 엿자형 또 철자형. 엿자형, 철자형의 주거가 등장하더라. 이건 대표적인 철기시대이기도 하고 초기 국가인 동해의 가장 대표적인 집터의 구조 모습입니다. 외워버려. 내 친구 중에 여자친구는 동료가 있고 남자친구는 동철이가 있습니다. 철기를 대표하는 유적. 니은, 디귿, 니을. 답은 3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바로 갑니다. 문제 9번 갈게요. 다음 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나라입니다. 살인상해 절도, 팔조법 중에서 3개가 나타난 게 고조선의 팔조법에 대한 그게 나오죠. 그럼 나라는 뭐야? 당연히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선택지를 옳은 거니까 고르면 되겠죠. 자, 봅니다. 1번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마련하고 잘라봐요. 왕 밑에 상, 대부, 장군의 관직이 이게 고조선의 관직입니다. 상, 대부, 장군의 관직이 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연과 대립하였다. 고조선의 4세기, 3세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연과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다. 4세기.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애 장소 징계라는 사람이 공격. 서방 이천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시험에 나오고 딱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4세기, 3세기, 2세기 상황. 2세기. 이만희 준왕을 몰아냈다. 축출하게 됐다. 단골 메뉴야 이거. 틀리시면 안 돼 절대로. 됐죠? 자, 그러면 이만조선의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지만조선이 멸망하여 가는 것도 끊임없이 나온다고. 두 가지 잡읍시다.
문제가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나온 것은 이걸 낸 거야. 모의고사에. 오케이? 또 다음 모의고사에 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 두 개가 시험에 무조건 단골 메뉴야. 지금 오늘 1교시 수업 중에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부분은 이 두 부분이다. 자, 다시 갑니다. 고조선 시대별 상황 4세기, 3세기, 2세기에 이만이 건너와서 우리나라에 준왕을 몰아내고 이만 조선을 새롭게 만들었다. 준왕은 어떻게 쫓겨나서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오늘날의 충청남도 천안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 거기 세운 나라 이름이 뭐다? 진나라이더라. 원래 이게 목지국이 있었던 나라죠. 그죠? 50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50여 개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십시다. 쫓겨옵니다. 누가 쫓겨오나요? 이만에게 준왕이 쫓겨 내려온다고. 그죠? 준왕이 여기 새로운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여기 진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 중국 유방에 의해서 한이 통일되죠. 한나라로 통일되죠. 유방에 의해서. 마지막에 항우를 격퇴하고 유방이 승리한다고. 이 결과 한의 유방의 권력을 팽창한다고. 이렇게 팽창한다고. 이만이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국경선을 지키겠다. 이렇게 준왕의 허락을 받고 지키다가 이 사람이 세력을 팽창해서 준왕이 쫓겨 내려오게 됐다. 됐죠? 에 봅니다. 에. 자, 압록강 중류에 여기 우리나라에 에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 아니 고조선 땅인데 무슨 에가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 뭐예요? 우리 고조선은 연맹국가예요. 연맹국가장 하나의 에라는 사람이 에 지도자가 한나라로 투항해버렸다. 결국은 뭐야 그러면? 이 지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은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만조선은 여기에 흉노적과 손을 잡아야 된다. 네, 국가에 존망이 걸려 있으니까 이만조선과 흉노적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 결과 서파 살인사건 보겠습니다. 한이 세력을 팽창시켰습니다. 서파가 이만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거부하죠.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지죠. 1차는 다행히 이만조선이 승리합니다. 2차 전쟁이 출발하게 되는데 내전에 의해서 마지막 이만에 손자였던 우고왕이 암살당함으로써 이 전쟁은 끝을 보고 맙니다. 서파살인사건을 계기로 이만조선이 멸망하는 과정들,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한사군을 설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휘권을 가져가게 됐다. 한사군. 됐죠? 그래서 BC에서 AD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여기 봐요. 시대 흐름 잘 잡아야 돼. 여기에 부여란 나라가 있어. 부여는 고조선이 멸망할 때쯤 생겼던 같은 동이족이에요. 고조선도 동이족이고 부여도 동이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뿌리란 말이야. 이때 주몽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주몽이 내려서 이게 졸번의 수도를 잡아서 고구려를 금고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잡으시면 돼. 그죠? 공부할 때 되게 하지 말라는 부분이 이게 암기야. 이 부분은 내가 흐름을 잡으면 돼. 시대의 흐름을 잘 잡으시면 돼. 가끔 친구들이 선생님 부여가 먼저예요, 고조선이 먼저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설명드렸습니다. 네. 고조선의 멸망에 가는 과정 중에 부여의 주몽이 쭉 졸번에 내서 졸번의 수도를 정하고 고구려를 하였다. 됐습니까? 그 고구려는 어떻게 졸번의 조그만 곳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중국 애들한테 에워싸워 있잖아, 앞뒤로. 그럼 앞으로 고구려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고조선의 영토를 찾아가는 정책을 펼칠 거다.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다물정책이라 한다고. 다물정책이 성공되면 어떻게? 나를 다시 뺏어가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겠죠. 오케이? 어려운가? 별로 안 어렵잖아요. 네. 자, 갑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날은 설명으로 옳은 것 고조선입니다. 왕 밑에 상대부 장관 관직을 마련했고 4세기 3세기 영과 대립하기도 했다. 물론 땅도 뺏기도 했죠. 3세기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행사에서 동해입니다. 제천행사 송해.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제가 국가의 사출도를 다스렸다. 당연히 부여고요. 박시석 씨, 김 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신라입니다. 신라입니다. 참고로 김 씨가 최초의 왕이 된 것은 전호세 미추이사금입니다. 김할지가 왕이 된 게 아니고 미추이사금이 최초의 김씨 왕입니다. 그리고 2대에서 3대 정도 끊겨요. 김씨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물 마리간 이후에 김씨 왕위가 세습이 됩니다. 처음 김씨 왕은 미추이사금, 2대 3대 끊겼다가 다시 내물 마리간이 김씨 성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문제 10번 갑니다. 다음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였습니다. 발행한 순서상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을 고르세요. 순서 잡아봅니다. 자, 이만희 고조선에 준왕을 축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BC 194년 1번, BC 194년, BC는 기원 전입니다. A의 남녀가 28만 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이 투항했다. BC 124년. 고조선의 군대를 보내요. 요동 동부 도의 서파 살인 사건, BC 109년, 서파 살인 사건, BC 109년. 그 다음에 네 번째, 우구왕이 니계상 3에 의해 참 살해됐고 왕검사 현역됐다. BC 108년. 예,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네요. 예. 최근 자주 기출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공부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뭐죠? 복습입니다. 지금 현재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답은 3번입니다만 네. 잘 살펴보셔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 갈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혼인할 때는 혼납금으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소와 말을 보내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간음을 엄격히 금지, 남녀가 간음을 하거나 부인이 질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죽였으며 특히 부인이 질투하는 것을 나쁘게 여겨 죽인 시체를 산위에 버려 썩게 하였다. 만약 죽음을 당한 여인이 친정에서 딸의 시체를 거두어 가려면 남자 집에 소와 말을 보내야 하였다. 부여에 대한 얘기. 옳지 않은 거 가겠습니다. 1번 노비 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순장은 대부분 노비로 채워졌다. 네, 부여에 대한 얘기. 추수가 끝나면 연고란 제창사를 지냈고 음주 가물을 즐겼다. 부여. 절도죄는 일책 12법이었다. 부여와 고구려가 일책 12법, 백제가 일책 2법 정도 보시면 되겠죠. 절도죄. 서옥제, 대릴사이제 풍습이 있었다. 고구려입니다. 부여의 결혼제도는 형사취수제가 보입니다. 예.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죠. 형사취수제 모습이 보이더라. 예. 뿐만 아니라 고려는 형사취수제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대릴사이제도 보이더라.
부여, 고구려 2개, 여기는 고구려 이렇게. 틀리시면 안 되겠죠? 참고로 형사취수제는 반농, 반목 국가의 보조라. 그러니까 부여와 고구려가 반은 목 취급하고 반은 농업하더라. 물론 북방의 흉노적도 포함됩니다. 예. 북방의 흉노적도 반농, 반목 국가의 형사취수제 보이고 우리나라는 부여와 고구려가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수를 취하는 제도.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는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다. 지금의 윤리의식과 사고를 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덕적으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12번 요거까지 풀고 좀 쉬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큰 산과 골짜기가 많고 넓은 들은 없어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살면서 산골의 물을 식수로 하나 좋은 전지가 없으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나마 사람들의 성질이 흉악하고 급하면 노락질을 하기 좋아했다. 중국 삼국지 이지동의전의 기록이에요. 거기를 되게 안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반대로 부여란 나라는 되게 표현을 좋게 했던 나라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이초고 관계에서 보시면 이지동이니까 삼국 이지동이니까 중국의 삼국시대 이 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있다면 이 나라와 부여의 관계는 되게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고구려 이 나라는 되게 사이가 껄끄러운 관계죠. 이렇게 당연히 어떻게 삼국 이지동에서 어떻게 고구려에 대한 부분과 부여에 대한 평가가 되게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에 설명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가들었다. 사출도 부여입니다. 마가우가 저가 구가 부여에 대한 얘기. 두 번째, 건국주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아부인을 조상에 섬겨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주몽에 대한 얘기. 초등학생도 맞히겠다 이 정도는. 세 번째, 철이 많이 생산되어 애에 수출하여야 됐다. 삼한 중에서도 변한, 오늘날의 경상남도 마산, 그 다음에 진해시, 요즘 이제 통합돼서 보통 창원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자, 4번, 12월에 연고라고는 국종대회가 있었다. 부여에 대한 얘기.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